안녕하세요. 더 와이즈 헬스케어 의원 원장 전지혜입니다. 일반적인 비만은요, 몸무게와 키를 기준으로 체질량 지수라고 하는 BMI로 판단을 하게 되죠.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체질량 지수를 기준으로 25 이상일 경우에 비만으로 진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건강검진을 하시다 보면은요, 키와 몸무게만 재는 게 아니라 또 하나 측정을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허리둘레죠. 허리둘레가 남자는 90cm, 여자는 85cm 이상인 경우에 사실 복부 비만이 있다고 다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사실 요즘은요, 진료실에서 다이어트 클리닉을 찾는 분들 중에 실제 비만이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료실에서요,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돌려보내는 경우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사실 비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비만은 아니에요. 체질량 지수를 기준으로 25 이상인 경우 혹은 23 이상이면서 대사합병증이 동반되었다면 비만으로 정의를 해서 식이요법을 한다든지 운동이나 약물 치료 등을 통해서 치료를 시작을 하게 되고요. 체질량 지수를 기준으로 볼 때 30 이상인 분들은요, 사실 고도비만이라고 합니다. 이때에는요, 비만으로 인해서 생기는 관련 질병의 위험도가 급격히 높아지게 되는데요. 제2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대사증후군이나 인슐린 저항성, 담낭질환이라든지 고혈압, 심지어 암의 위험도 올라가게 됩니다. 경도비만인 경우에는요, 1차적으로 식이요법이나 운동 방법, 생활 습관의 변화를 먼저 시도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비만 치료는요, 아주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체중은요, 우리 몸에서 하루 종일 분비되는 호르몬의 양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잠을 자는 수면의 정도, 아니면 장 속에 살고 있는 유익균이나 유해균의 양, 그리고 우리가 받는 일상생활 속의 스트레스나 너무 많은 변수들이 아주 유기적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한두 가지로 쉽게 조절되는 게 아닙니다. 특히나 고도비만인 분들은요, 치료를 실패하는 경우도 많고 사실 치료를 했다고 해도 재발을 하는 위험이 아주 높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요, 약물 치료뿐만이 아니라 수술적인 치료가 동반이 되어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식욕을 조절하는 중추는요, 우리 뇌 속에 시상하부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요. 식욕을 자극하는 회로와 식욕을 억제하는 회로가 있습니다. 식욕이 억제되지 않는 사람한테는요, 이 중추신경계에 작용을 해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과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의 분비를 조절해서 식욕을 억제하게 하는 약물 치료를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처방을 받는 이게 살 빠지는 약이라고 아마 알고들 계실 겁니다. 페터민이나 리라글루타이드, 그리고 지금은 판매가 되지 않는 로카세인이라고 하는 약물들이 있고요. 사실 이런 약물들 중에 일부는요, 처방 기간이 아주 단기간만 써야 되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를 하신 다음에 처방을 받으셔야겠습니다. 지방세포가 크기가 커지는 것을요, 우리가 비대라고 표현을 하고요. 지방세포 수 자체가 늘어나서 조직이 커지는 것을 증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반적인 다이어트는요, 지방세포의 크기를 줄이는 쪽으로 진행이 되지만 이렇게 되다 보면은 다시 지방의 크기가 커지는 요요 현상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지방의 수 자체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지방세포를 제거하는 방법들도 많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